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책 2권의 독서 노트를 쓰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마인드맵을 그려보기 편할 것 같아서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소설 2권을 읽었어요. 사실 저는 소설 마인드맵 그리기가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론책이라던가 아니면 무언가 자기계발 같은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 책,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목차에서부터 나타내는 그런 책들은 목차만 봐도 마인드맵을 그리기가 아주 편합니다. 근데 우선 이런 소설들은 모모 같은 경우는 목차가 나눠져 있지만 그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이라기보다는 어떤 전개에 대한 목차라서 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였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제 중요한 뭔가 생각되는 부분, 나중에도 책을 앞쪽을 읽었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나왔고 그 부분이 뒤쪽에도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면 이 책 앞페이지 여기 색지 부분에 이렇게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책 친구에게 배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적고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이 책을 이제 버리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따로 보관할 수 있어서 뭔가 추억이 되는 편지 같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렇고 마인드맵을 쓰는 게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인드맵 그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마인드맵을 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뭔가 점점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제가 김희경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서 뭔가 글쓰기를 한다던가 독서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깊어지기 위해서는 소설을 읽어야 한다는 그 문구에 굉장히 꽂혀서 소설을 더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모입니다. 모모는 공대생의 심야서재, 공심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문학이 좋아서 글을 씁니다. 3기로 이제 이 모모 책 한 권을 읽고 글 8개를 나눔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읽게 된 책이에요. 우선 그렇고 읽으면서 마음에 들거나 기억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정도 있었습니다. 책은 367페이지나 되지만 그 내용이 읽기 편하고 또 이게 청소년 동화책, 청소년 책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쉽게 들어오고 뒤로 잘 넘어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인드맵은 아이패드에 이제 어플로 그렸고요. 제가 보통 그리는 마인드맵보다는 굉장히 가지가 적은 편에 속하고 그만큼 더 그리면서 힘들었다는 이제 소리이고요. 우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소설의 경우는 인물 부분이 있습니다. 인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모모와 그 친구들 2명, 그리고 호라 박사, 그리고 모모를 도와주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카시오페아, 그리고 뭔가 회색 신사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어떤 책 내용 부분을 가지로 하나 뺐고요. 그 다음에 모모를 읽으면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겐 어떤 시간을 생각하는 병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병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병명이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라는 병이었고 그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 더하기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근데 이걸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는지,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는 그 시시각각 그때그때의 존재와 행복을 느끼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함께 나누고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모모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인드맵 하나가 나오게 됐어요. 다음은 눈부신 안부입니다. 백수린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것도 소설인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작가님의 사인이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서 다음에 보관하고 싶은 이제 문구까지 뒤에 적어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이제 소설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문학동네에서 하는 이달의 책을 이제 처음으로 구입해 봤고요. 맞춰서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읽을 예정이에요. 이거는 1950년대에서 70년대 독일로 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소녀의 성장기 같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저한테 꽂혔던 어떤 키워드는 가장 큰 키워드가 거짓말이었어요. 하얀 거짓말처럼 시작했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하얀 거짓말로 작용을 하더라도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고 나에게는 그런 거짓말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이 거짓말을 기준으로 거기에 나왔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 혜미가 주인공인데 혜미가 어떤 죄책감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한 사람, 이 혜미의 성장기를 보여주는 이 책을 읽고 이제 또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는 가지가 2개밖에 없고요. 이 인생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운명적 만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예, 저는 주인공에 대해서만 썼지만 여기에다 가지를 하나 더 넣어서 나의 알 수 없는 어떤 사건 사고나 만남 같은 부분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자체가 모두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찬란하고 소중한 인생이다.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극복했고 그 사랑으로 펼쳐지는 또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책에 나오는 야자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야자수가 우리나라 국책사업으로 제주도를 관광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곳에서 뿌리채 뽑아서 옮겨놨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다. 그런 걸 들으면서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로 갔던 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뭔가 늘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와닿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있어서 혜미는 어떤 뭔가 힘든 이 거짓말로 인해서 생긴 어떤 벽 같은 데서 도망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도망을 가지 말고 직면하고 내가 미안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버리고 각자의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눈부신 안부에 있어서는 거짓말과 인생의 키워드로 이제 한 장의 마인드맵을 그려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안에는 다른 키워드도 굉장히 많고 그 키워드들을 처음에 읽으면 상위 키워드가
잘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 상위 키워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거짓말로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냥 딱 선택해버리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을 전개하면은 되잖아요. 어쨌든 저자의 손을 떠난 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읽은 문주시 남부는 저는 이렇게 읽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것도 틀린 건 없으니까 제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키워드로 그걸 기준으로 뭐 주인공이나 그런 인물들을 열거를 해보던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나 해결되는 부분을 열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권에 해당하는 독서 노트를 써보겠습니다.